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최근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 S&P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의 7월 제조업 PMI는 52.2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확정치 52.7과 앞서 발표된 이 예비치 52.3을 모두 하회하는 수치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 6월 건설 지출이 줄어든 모습과 엮이면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역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1.3포인트 떨어졌으며 시장 예상치인 51.5도 굉장히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 지표를 보았을 때 이 제조업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단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부분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상치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은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틴다. 이걸로 갈 것 같고 중국은 특별 채권까지 발행을 하여 지금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리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페드의 긴축 경계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 부진 속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페드 위원들의 긴축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이다라면서 장기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페드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언급하며 최근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긴축 흐름은 속도 조절은 진행될 수 있어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예상치로만 놓고 본다면 올해 한 3.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3.89달러로 마이너스 4.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인상 깊은 점이라면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네요. 요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S&P 글로벌 마켓 제조업 PMI가 52.2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국의 6월달 건설 지출은 1.1% 감소하며 월가 예상보다도 하회했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시장에 돈이 덜 돌기 시작을 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이러한 부분은 얼만큼 이제 버텨주는지가 관건이 되었다. 요걸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해요. 이게 하향 조정되면 좋을 게 없죠.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국채가가 혼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7월달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재점검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고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고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만약에 고용이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팍팍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도 여기에는 좀 안 좋은 반응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와 미국 경제 둔화의 약세, 연준 매파 행보의 완화 기대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달러를 유지하다가 지금 약간씩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그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몇 거래일 연속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 원자재 수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뉴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미국 경기 침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년에는 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이나 뭐 유럽은 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신흥국들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부도까지도 갈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설문조사 글로벌 기업 약 28% 정도 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고용은 조금씩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맞춰갖고 임금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거 때문에 원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한국 역시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한동안 조금 이 변동이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량 가격 지수 석 달째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밀값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밀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있거니와 지금 미국과 남미 쪽에서 이 곡물의 업황이 굉장히 호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야, 이거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잘만 한다면 정말 이거 밀 가격 폭락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식품 가격들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원재료율이 쫙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판가는 쉽게 올렸지만 이 판가가 내리는 거는 진짜 낙하산 타듯이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이게 다 영업이익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만약에 이게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의 식품 관련주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러시아 편든 새 오펙 사무총장 이 러시아 오펙 회원국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증산 가능성은 무산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유가는 고유가를 한동안 유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가격은 계속 빠지게 될 테니까 이 부분과 엮어서 원유 역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제 영상 업로드 어떤 거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제 채널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거 이탈했을 때, 약간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21선 이탈까지 연결이 되어 버렸네요. 일단 요거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들 요것만 딱딱 집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한국 BNC가 올라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예,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증가세, 요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FDA의 이 안트로키논을 긴급 사용 승인, 이걸 두 번째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가 안 중요한 게 있겠거니와, 이 FDA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FDA 승인이 되어야지 안트로키논을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되어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FDA가 처음부터 끝에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연기가 되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경쟁자들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안 좋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연기 안 좋고 취소 안 되고 그냥 오로지 통과만 봐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확진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BNC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한국 BNC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 계속 월요일에 많이 올라가고 화요일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지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모습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된다면은 이렇게 우상향 이 흐름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수급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외국인 계속 팔았네요. 근데 이제 이건 외국인을 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의 요거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땐 또 외국인을 보는 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단타를 얘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연결이 된다 한다면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엮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많이 빠졌으니까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지 이걸 1순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21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면 이건 진짜 안 됐으면 좋겠는데 61선까지 빠질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요 양봉을 다 이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의 탄력에 있어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락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지지라인을 생각을 한다면 21선 돌파하면 이 위에서 자리를 잡되 빠지면 60선까지 감안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뭐 볼 거 있습니까? 다시 480선까지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나마 지금 차트에서 다행인 건 여기서 횡보를 오래 했다 보니까 차트가 많이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방향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하면은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위치에서 21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 괜찮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 61선까지 빠질 수 있고 61선 마저도 이탈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자, 근데 일단 만약에 21선 위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딛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481선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만약에 481선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241선까지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지지라인 요거 생각하면서 전략 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탔을 때 그 다음 요거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한국 BNC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 아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